안녕하세요. 문영민입니다. 이제 새로 실용음악 화성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강은 개요입니다. 이 실용음악 화성학이 우리가 원래 화성학이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일단 대충 그런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 나가면 화성학 교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화성학 교재를 이제 사서 보면은 대다수가 다 거의 악보 위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가요라든가 이런 거 악보 보면 코드가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건 코드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성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런 식의 악보들이 쭉쭉쭉 나열이 되는데요. 이거하고 실제로 실용음악에 쓰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에요. 제가 이제 사람들 좀 많이 가르쳐 보고 하면은 클래식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나는 클래식을 했으니까 이런 건 좀만 하면은 잘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데,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이제 클래식을 하고 이거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음악하고 실용음악하고요, 클래식 음악, 실용음악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외국어,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한테는 중국어나 영어나 똑같은 외국어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음악을 안 한 사람한테는 똑같이 외국어인데 클래식은 중국어다 그러면은 실용음악은 영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어나 영어나 똑같은 외국어니까 하면은 저거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배우면은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한 사람이, 중국어를 열심히 한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 도움이, 전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중국어 니하오 이런 거밖에 몰라요. 완전히 거의 도움이 안 되겠죠. 쓰는 것부터 틀리잖아요. 영어는 알파벳을 쓰는데 중국어는 한자를 쓰고 발음 체계도 틀리고 그러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클래식하고 이런 실용음악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클래식은 악보로 다 적어요. 실용음악은요, 악보가 없어요. 자, 가요가 새로 나왔어요. 뭘로 나옵니까, 그게? 가요 같은 거는 새로 나오면은 악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앨범 그 음악으로 나오잖아요. 그 음악으로 나오고 그거를 밴드가 냈다. 그 밴드한테 가서 악보 있어요 가서 하면은 걔네들이 그거를 연주해서 음반을 냈어도 악보가 없습니다. 그럼 작곡가한테 가서 악보 좀 주실래요? 그러면은 악보를 줄까요? 악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미디 같은 거에서 컴퓨터로 막 하기 때문에 악보를 적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악보 적어놓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멜로디에다가 코드 적어놓은 거, 그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는 악보가 아니라 뭘로 하냐면 거의 세션이라고 그러죠. 코드만 갖다 놔주면 기타 하는 사람, 드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피아노 건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서 그냥 알아서 연주가 되어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클래식은 악보 위주로 가고, 클래식은 무슨 곡이 나오면은 음악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악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보고 사람들이 연주를 하죠. 실용음악은 악보가 없습니다. 그냥 음악부터 나옵니다. 그걸 만든 사람한테 악보를 만들어 달라 하면요, 못 만들어요. 악보를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음악을 막 연주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악보를 만들면은요, 연주하던 거하고 좀 틀리게 나와요. 약간은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약간은 틀리게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악보를 제가 보고 치면 연주하는 느낌이 또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악보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 경우에는요, 이렇게 멜로디 적고 이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마디만 이렇게 쭉쭉 그려놓고서 여기서 C에 G에 B, A 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코드만 적어요. 그런 거 안 적고 이렇게 음표 같은 거 적질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마디수만 대충 적고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 해가지고 갑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실용음악 하려면 머리에서 악보를 지워야 됩니다. 악보를 지우지 않고서는요,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피아노 학원도 되게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뭐 피아노 치는 사람 되게 많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악보가 많이 팔리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어릴 때 동네 피아노 학원 다니거든요. 거기서 가르치는 거는 클래식이에요. 가면 다 바이엘부터 치잖아요. 악보 보고 치는 거.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아예 피아노 학원도 안 다니고 누구한테도 안 배웠는데 악보는 잘 볼 줄 모르는데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친다든가 아니면은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친다든가, 이 사람들은 악보 볼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악보 보고 쳐요? 그냥 여기서 소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스티비 원더 같은 사람은 미국의 되게 유명한 음악가죠. 이제 작곡도 하고 자기가 직접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하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악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악보를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막 하잖아요. 피아노 치고. 이게 클래식을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중음악은요, 그냥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실용음악은. 그래서 머리에서 악보를 지우고서 소리를 들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실용음악이나 이런 거는 법칙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뭐 딴 데 가서 뭐 쳐보고 하는데 옆에서 어디서 배웠다는 사람이 와서 왔다 이런데, 원래 이게 이런 게 아니라고 하고 쫙 쳐주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실용음악이나 이런 건 원래 이런 게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음악은 100년 전 사람들한테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 시대하고 지금 이거 완전히 틀린데 10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전만 해도 완전히 틀린 음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래식은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클래식 고시대가 지금부터 거의 200년도 더 전에 유행했던 음악들입니다. 200년, 1810년인데, 그때가 이제 모차르트는 이미 죽었고, 베토벤이 막 활동하던 시절이고,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시절이 거의 230년 전, 240년 전, 그때가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시대거든요. 그걸 우리는 지금도 연주하고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도 원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칙도 있고 틀도 있고 그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면 클래식 음악이 됩니다가 되는데, 대중음악, 실용음악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가 계속 발전이 되고 새로운 장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금 실용음악, 대중음악에서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어진 장르가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힙합 같은 거 뭐 할 때 딱 하면은 원래 힙합은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그런 얘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하면은 뭐 이제 실용음악과 강의하고 하면은 이제 힙합 같은 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 이런 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원래 힙합은 샘플링을 하는 거래. 네가 샘플링을 하는 그것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냈을 건데, 그 사람들 샘플링을 한 거래. 아니, 그 원곡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네가 컴퓨터도 없고 지구상에 다 이제 전쟁이 났다 가정을 해보고, 그게 싹 다 없어지면은 그 음악을 안 만들 거냐? 힙합은 사라지는 거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자기만의 그걸로 발전을 시키면 새로운 장르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음악은 계속 유행을 타가지고, 그래서 유행가라고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유행이 틀리고, 20년 전에 유행이 틀리고, 30년 전에 유행이 틀립니다. 원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하면 안 되는 건지 직접 해보고 나면은요, 이게 의외로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 4, 50년 전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법칙이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거는 다 소리가 기준인데요. 사람들이 괜찮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사람들이 괜찮게 받아들여지는 이 소리가 50년 전에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바뀌고. 그래서 모든 거를요, 법칙을 놓고 소리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혼자서 직접 해보는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충분히 숙달을 해야 돼요. 가끔씩 이제
뮤직필드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이 강의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나 들으셨는데요? 아, 오늘 시작했는데요. 5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에 1, 2강은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 3, 4강 들어가니까 좀 어렵고 5강쯤 되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거 강의를 하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5강짜리다. 그럼 25강짜리를 그거 들으면 하루 다 들을 수 있어요. 각각 강의하면 10분, 15분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분량이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 실용음악, 화성학 이 강의도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한 강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갔던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숙달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이상은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10분 만에, 그러니까 뭐 10분짜리 강의 나고 10분 만에 다 듣고, 뭐 하루에 10강 듣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뭔 소리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교재는 어떤 걸로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강의는요,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관련 서적들을 찾아봤는데 실용음악, 화성학이라 나온 책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책들은 대다수가 다 이 클래식 화성학 있잖아요. 이거에서 용어 정도만 바꾸고 여기에다 코드 정도만 집어넣고 거의 클래식 화성학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 강의는요, 거의 대다수가 뭐 기초라든가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클래식 화성학하고. 근데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곡들에 나온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서 여러분들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한번 저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소리를 조금만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듣기가 좋네 하면은 그런 식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방면에서는 이제 그 방면에서 그런 스타일들이 여러분 자신만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저랑은 다른 스타일이.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평생 가도 저를 못 벗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방면에서 여러분이 1인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용음악, 화성학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